또 다른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 보면은 일단 활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무안공항 활주로가 조금 좀 짧다. 다른 공항, 특히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비해서 좀 짧다. 예. 이런 것도 좀 이번 사고 원인을 꼽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항공공항의 설계 기준에 맞추어서 현재 이제 그런 항공기구 또 연방항공청, 항공당국의 기준에 의해서 다 설계가 되었고 네. 지금 저희가 울산공항도 많이 취항을 했지만 울산공항 2,200m에서도 무리 없이 다 다 있어요. 운항을 했습니다. 예. 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교수님? 그리고 무안공항 2,800m인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바퀴가 내리지 않고 겨울철에 미끄러운 활주로에 내렸기 때문에 그 활주로 끝에까지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송정 기자,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도 입장을 낸 바가 있죠? 활주로 부분이요? 네, 국토부는 이 활주로가 짧은 것 자체는 사고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규격에 맞게 공사를 했었고 기존의 다른 여객기들도 계속 이 활주로에서 착륙을 했지만 사고가 없었다라는 게 국토부의 주장인데요. 다만 이 무안공항 활주로는 현재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안공항 이 기존 활주로가 2,800m인데요. 네. 360m를 늘리는 공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160m를 늘리려고 하는 건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네, 그래서 내년 완공을 이제 목표로 북측 활주로를 연장하는 사업을 3년째 지금 진행을 했었고.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이 70%까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막바지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활주로 길이만 놓고 보면 사실 인천국제공항이 3.7km입니다. 네. 그리고 김포국제공항이 3.6km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교를 하면 무안공항이 사실은 활주로가 좀 짧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양양, 청주공항보다는 길지만 다른 김해, 김포, 인천공항보다는 활주로가 좀 짧다는 게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고요. 일단 교수님 보시면 이 끝에 뭐 활주로 3분의 1 지점에 여객기가 착륙을 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결국 외벽과 부딪혀서 이번 큰 화재가 나서 참사로 이어진 건데 보통 이럴 경우에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뭐 완충제라고 할까요? 좀 차량이 부딪혔을 때 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이 있는 거를 좀 하는데 지금 공항을 보면은 그냥 외벽입니다, 벽. 그래서 충돌했을 때 큰 화재가 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항이 설계될 때는 이제 2,800m지만 양쪽으로 300m 이상의 또 안전지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을 시설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하고 또 항공기를 운항할 때도 활주로 다음에 침범할 거라고는 우리가 예측하지 않고 그런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고도가를 확보하고 시간이 있었다면 공항 당국에서도 그 폼을 준비한다든지 그 그물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확보했다거나 아니면 조종사 입장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충분했다고 한다면은 그 광주공항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10분 거리인데 더 긴 활주로를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것은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조종사가 판단하도록 롱기스트 런웨이를 이용하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제작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긴 활주로를 운영해라.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연료 문제인지 어떤 다른 추력 문제인지 다른 긴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고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절차를 검토할 시간이 없이 반대 방향으로 바로 내려버렸기 때문에 불과 지금 6분 만에 내렸다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앞으로 규명돼야 할 과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 사이에서도 이 버드 스트라이크, 이 조류와 기체가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송정 기자, 이 목격담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목격자들은 항공기가 착륙을 위해서 하강하던 중 반대편에서 날아오던 새와 부딪혔다, 정면 충돌을 했다, 이런 이제 목격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서 한 두세 차례 펑 하는 소리가 나서 불길이 확 일었다라는 이제 증언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승무원도 조류 충돌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나누 폭발을 했다 이런 목격담을 이제 지금 구조대에게 화면으로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남긴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 무안공항 그 관제탑이 사고 여객기가 착륙 직전에 이제 조류 충돌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라고 얘기한 것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 사망한 승객이 가족과 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비와 비슷한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유가족 A 씨가 사고 직전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A 씨가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방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안타깝게도 유언을 해야 하나라는 이제 답장이 있었고요.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고 일단은 뭐 추측하기로는 조류 충돌이 있어서 그다음에 기체에 뭔가가 이상, 엔진이랄지 다른 기체 결함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조류가 충돌한 이후에 연쇄적으로 무언가가 벌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조류 충돌로 인해서 엔진에 손상을 줬고 그 엔진 손상이 전기나 유압, 개통들에 영향을 주고 그 랜딩 기어 레버를 작동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